근데 이것이 시행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높은 금리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그걸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 국가가 다 재정에서 떠맡아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등록금이 최근 10년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5배 이상으로 오르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영국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이 제도는 몇 년 못 가서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붕괴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부 등록금 상한제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각 대학에 두어서 그 심의위원회에 학생과 재단 측 이사, 교직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해서 등록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큰 방향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평균 가계의 소득, 그리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해서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선정된 등록금이 사립대학이 직전 상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오를 경우에는 교육과부 장관이 행재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을 하려면 결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정부가 앞으로 10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재정 지원 계획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명문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은 말끝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 예산이 11년 만에 최초로 줄어들고 고등교육 지원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의 명문으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가 이 취업부 등록금 상한제 문제를 선순환으로 제대로 잘 정착시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교육비 지원, 특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OECD 수준으로 빠르게 늘려나가는 그 노력을 해야만 이 취업부 등록금 상한제가 정착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시법은 개정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 입법으로서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언론법 문제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석연 처장은 어제도 이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어저께 발언대로 이석연 처장 스스로도 헌법재판소의 방송관련법, 언론관련법 판결은 분명하게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판결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현재는 불법 상태이고 이것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필연적이고도 당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석연 처장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상태를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상태를 합법 상태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법조인이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에서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제 야당이 끊임없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이 불법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매우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했지만 끝내 안상수 원내대표도 또 그 피청구인으로서 의무를 지고 있는 김영욱 국회의장도 그 불법 상태를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판결해야 할 것이고 이석연 법제처장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대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마디로 세종시법으로 본인의 그 주무 입장도 아닌데 느닷없이 세종시법의 이전을 꺼내서 옳은 소리를 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매우 비겁하고 불법적인 이런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법제처 운영규칙 제3조 3항에 따른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 때는 법제처는 이를 다시 소관 부처에다가 반려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충실한 법령 운영을 해줄